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독 시민단체들이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 문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투표 참여는 물론 통치자들의 공정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등 다양한 정치 참여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 등이 논의됐습니다. 우리 사회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기념 예배를 드리고 문 목사의 삶과 신앙 정신을 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가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기 위한 소통 방법으로 영화를 제작해 화제입니다. 문화 현장에서는 영화 남자와 여자 개봉과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인들은 정치 참여에 대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지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성서한국 등 5개 기독시민단체들이 공동 포럼을 열고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을 보면 1995년도에 치러진 제1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60%의 투표율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낮은 정치 참여율 속에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성서한국 등 기독 시민단체들이 함께 포럼을 열고 투표 참여를 비롯한 기독인들의 정치 참여가 왜 중요한지 살펴봤습니다. 발제를 맡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배덕만 교수는 정치 참여가 교회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는 주장을 비판하며 기독인들 역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서의 요구대로 악을 막고 선을 지키며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감시하는 등 기독교 청지기직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요소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정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내가 신경을 안 쓴다고 그래서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인들이 정치 참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언급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폭넓은 자유와 사회 정의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해야지 기독교인의 혜택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활동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공선, 일반선, 국민 전체, 시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보편적 선을 추구해야 된다. 일반선을 추구하되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선택적 혹은 특별한 차별적 우선권을 둬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요. 이와 함께 배 교수는 통치자들이 공정하게 통치하도록 늘 기도하는 것은 물론 통치자의 독단에 대해서는 단호히 발언해야 한다며 투표 참여를 비롯한 기독인의 다양한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등 7명을 선출하는 1인 7표제가 적용됩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12개 지역구에서는 한 사람이 8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세계적인 관심사에 묻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누구인지 모르고 투표해야 하는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보다는 기호를 보고 찍거나 같은 동네 사람, 아는 사람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단체장이나 의원 등의 후보자는 당의 기호를 받지만 정당 추천을 받지 않는 교육감 후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호를 보고 묻지마 투표를 할 경우 엉뚱한 사람이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주 큰 쟁점은 아니지만 동성애, 낙태 등 종교적인 문제로 호불호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심각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독교인 찍자 하는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요즘 교회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인사오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장로 혹은 집사들이 다른 후보들보다 도덕적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인사왔으니 투표하자라는 생각은 차선 혹은 차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선거에서 장로 뽑자라는 구호가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강요되거나 혹은 암묵적으로 교인들끼리 공유된 적이 많습니다. 기독교적인 후보는 대체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 덜어는 부패하거나 무능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가까운 후보도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세세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합니다. 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할 의향이 있다면 여러 방법을 통해 검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한 토론이나 선거 관련 단체들의 후보 분석, 가장 기본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공보물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투표 전에 꼭 후보들을 검증해야 합니다. 투표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적인 가치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힘썼던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6월 1일은 우리 사회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선구자로 뚜렷한 족적을 남긴 문익환 목사가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 목사는 1918년 독립운동의 산실 역할을 했던 만주 북간도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생을 통일운동에 몸바쳤던 문익환 목사는 1989년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을 감행해 통일운동의 신기원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 목사가 그토록 원했던 남북통일, 문익환 목사의 통일에 대한 염원과 신앙정신을 기리는 예배는 늦봄 문익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신명나는 풍물놀이로 시작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 늦봄 문익환 목사의 꿈이 실현될 날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다며 문 목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냉전 체제에 의해 죽임당한 이 민족을 마침내 화해와 통일로 부활시켜 주시어 저희가 세계 평화의 길을 열어가게 하소서. 늦봄의 꿈을 새롭게 펼쳐나갈 저희에게 늦봄의 뜨거운 마음을 심어 주소서.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상임 공동대표인 김상근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 모두 늦봄의 꿈을 이어받자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늦봄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늦봄의 혼, 늦봄의 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조그련도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조그련은 문익환 목사는 분단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통일재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통일 애국 인사였다며 문익환 목사의 이 염원은 4.27 판문점 선언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연맹은 북남 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문익환 목사의 유지를 이어 판문점 선언 이행에 앞장섬으로써 이 땅 위에 영원한 평화가 담보되고 한편 서울 수유리의 통일의 집은 박물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통일의 집은 문익환 목사가 24년 동안 살았던 집으로 1991년 문 목사가 돌아가신 뒤에도 아내 박용길 장로가 2011년까지 지내왔던 곳입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명성교회 목회 세습과 관련한 판결이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통합총회 재판국장이 끝내 사임했습니다. 통합총회 임원회는 정년 은퇴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사임 의사를 밝힌 이만규 재판국장의 사임서를 최근 수리하고 재판국원 결원에 대해 조양구 목사를 보선했습니다. 통합재판국은 오는 4일 새 재판국장을 선임하고 오는 11일 임시 임원회 인준을 거쳐 재판국을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CBS 제29대 안영진 재단 이사장의 취임식이 오늘 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목동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안영진 재단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CBS는 성경에 근거한 기업 문화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영진 이사장은 단국대학교 명예교수로 한국생산관리학회 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한편 이날 재단 이사장 이취임 감사의식에서는 김근상 직전 재단 이사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경기총이 어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영산 순복음교회에서 제1회 경기총 목회자 배구 대회를 열고 지역 목회자들의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도 지역 각 시군별 11개 팀 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한 이날 대회에서는 안양시가 우승을, 고양시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총 대표회장 장향희 목사는 대회를 통해 경기 지역 목회자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다며 목회자들이 영성뿐만 아니라 육신적 건강도 잘 갖추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서울의 한 교회가 남녀의 차이점과 성경적 부부관을 다룬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영화 남자와 여자 개봉 소식과 여성 영화제 개막식 소식을 이빈나 리포터가 전합니다. 발레리노를 꿈꾸던 남편 주목과 대범한 성격을 지닌 형사 아내 순종. 권태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부부는 서로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성경적 부부간에 대한 고민도 깊어집니다. 서로 다른 성향의 크리스천 부부가 서로의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남자와 여자는 서울 수서교회 산하 수서문화재단에서 제작한 기독 영화입니다. 수서교회 담임 황명한 목사는 교회와 세상의 소통을 잇는 연결고리로 문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수서문화재단을 설립해 영화 제작에 나섰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를 잃어버렸고 또 세상은 형식적인 문화는 가지고 있지만 진리의 내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이걸 다리를 놓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 목사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남녀 간의 문제를 문화재단 첫 번째 영화의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영화를 찾는 관객들이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남녀 간을 정립하길 바라는 목적에서입니다. 교인들이 와서 하나님이 가정과 남녀에 대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재무장을 하면 좋겠고요.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정말 남자는 왜 남자가 되고 여자는 왜 여자가 됐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듣고 귀담아 듣고 한번 접근해 보면 삶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2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도 막을 올렸습니다. 영화제에는 여성 감독이 연출하고 여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영화들이 선보입니다. 낙태와 미투 운동을 비롯해 여성 이슈를 다룬 작품이 소개되는 쟁점들 부문과 10대 여성 감독이 직접 촬영 제작한 아이틴즈 부문 등 다양한 여성주의적 시선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36개국 147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특히 이번 영화제에선 필름 페미니즘의 새로운 관점을 모색하고 영화 산업의 성불평등 해결책을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와 낙태와 디지털 성폭력 등 여성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쟁점 토크도 마련됩니다. 제2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오는 7일까지 서울 신촌 메가박스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부산 CBS 운영이사장 이취임 예배가 열려 부산 교계 지도자들과 백종원 부산시의회 의장 등 지역 교계와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제7대 운영이사장으로 취임한 백양로 교회 신관우 장로는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공의와 정의, 생명과 평화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 저희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건대학교가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는 주제로 제1회 모건 기독인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서울 늘 기쁜 교회 이영재 목사가 설교를,
마커스 워십은 찬양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모건대학교 박노건 총장은 서로 격려하며 힘을 얻고 기독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CBS 서산시 운영이사회가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기념관에서 정기 모임을 개최하고 성경이 들어온 과정 등을 관람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